안녕하세요. 홍승인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군인 등 강제추행, 기소유예 받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불기소에는 여러 가지 불기소 처분 사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두 가지 정도입니다. 하나는 무혐의고 하나는 기소유예입니다. 무혐의 같은 경우에는 범죄에 대해서 증명이 없을 때,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을 때 무혐의가 나고요. 기소유예 같은 경우에는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나 여타 다른 사정에 비춰봤을 때 이번에 한해서 용서해준다 라고 했을 때 기소유예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볼 군인 등 강제추행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있는 사건입니다. 해서 피해자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또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어야지만 기소유예가 나오게 됩니다. 먼저 사건에 들어가게 되면 범죄 사실에 대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의뢰인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나 다 인정하겠다, 사실관계 인정한다, 어떤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자의에 의해서 사실관계를 인정하든 증거에 의해서 사실관계를 인정하든 간에 그렇게 인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의뢰인이 오히려 저한테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요. 의뢰인이 결정하지 못했을 때는 제 생각은 이렇다 라고 말씀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는데 당신이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보통 제 견해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지만 의뢰인도 여기에 대해서 올바르게 판단하고 결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 조사 동석을 해보면 이 경우는 다투어서는 굉장히 위험하겠다, 법원까지 가게 되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구나 라고 판단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의뢰인에게 이런 경우가 있고 저런 경우가 있다, 그리고 우리한테 유리한 사정은 이런 점이 있고 불리한 사정은 이런 점이 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편을 더 추천드린다. 왜냐하면 불리한 점이 더 많기 때문이다. 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점을 추천드린다. 왜냐하면 우리한테 유리한 증거, CCTV 카톡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추천을 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저희 추천을 받든 추천을 받지 않든 결정을 해가지고, 만약에 사실관계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면 경찰 단계부터 신속하게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편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 사람이 반성을 하고 있구나, 나중에 검사님이 조서를 다 보게 될 텐데 인정을 하고 반성을 하고 있구나, 양형에 참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검찰 단계에 가서 원래 있었던 경찰 단계에서 진술을 번복해서 저는 경찰 단계에서는 이렇게 조사를 받았는데 이제는 인정을 합니다, 다시 생각해 보니까 제 잘못이 맞습니다 라고 진술 번복해서 반성하는 태도로 임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이든 간에 사실관계를 인정을 한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해야 됩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 군인 등 강제추행이라고 하면 피해자가 군인이나 군무원이기 때문에 자칫 의뢰인이 직접 소통을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피해자의 주변 사람을 통해서 합의가 들어가게 된다면 그 피해자는 2차 피해로 이 사건에 대해서 재차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면당 광역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우려도 있고요. 또는 징계 사유로 해서 재차 징계를 받게 될 우려까지도 있습니다. 나중에 역시나 검찰에서 검사님이 불기소 처분, 기소유예 처분 내리는 데 있어서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100% 저희 쪽에서, 저희 법인에서 변호인 통해 가지고 피해자한테 합의를 해달라,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한해서 합의를 해달라라고 저희가 직접 접촉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의뢰인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 정말 사죄드린다, 이렇게 먼저 피해자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시에는 좀 시간적 틈을 두고 사죄 편지를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진심으로 의뢰인이 뉘우치고 있다, 반성하고 있다 해서 사죄 편지를 보내드리니 이걸 보고 좀 마음을 돌려주시기 바란다 라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통하지 않을 때에는 결국에는 합의금입니다. 저희가 합의금도 준비를 하고 있다, 어느 정도 수준으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부디 합의금을 받고 합의서를 좀 써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 합의금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합의금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기준이란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수에 따라서
강제추행 부위에 따라서 그리고 피해자와의 관계에 따라서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좀 심한 신체 접촉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냥 한 500만 원에 합의를 해주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아주 심한 정도도 아닌데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5천만 원 이상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의뢰인의 돈이라고 해서 허투루 생각하지 않습니다. 해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를 한다라고 했을 땐 그걸 좀 조정을 해서 보통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수준이다 라고 설득하는 작업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서를 구비하게 되면 지금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경찰이라면 경찰, 아니면 검찰이라면 검사님께 합의서 원본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합의서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사정, 즉 반성문이라든지 주변 사람들의 탄원서, 그리고 사죄 편지를 보낸 바가 있으면 사죄 편지, 이런 양형 자료들을 구비해 가지고 함께 제출을 하게 됩니다. 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합의서를 보내고 양형 자료들을 충분히 구비해서 제출했을 때 거의 대부분 기소유예가 나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 얼마 전 저의 의뢰인의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도 상급자가 하급자를 추행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 민간경찰 그리고 민간검찰로 사건이 이관되게 되었죠. 해서 민간경찰에서 조사받고 인정한 다음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다음 그 합의서를 제출했고, 결국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중에 기소유예로 사건이 종결된 사례가 있습니다. 해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신다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